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하는 토트넘은 최근에 많은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티스텔을 욕심내는 팀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영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잽싸게 테를 영입 완료했고 또 앞으로도 토마스 감독의 계획에 따라서 몇몇 포지션을 보강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전 자리를 유지하는 게 유력한 선수 중 하나가 바로 스트라이커인 솔랑케입니다. 본머스에서 득점왕 경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서 데려온 선수지만 막상 시즌 중반에 부상을 연이어 당하면서 대단히 잘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프랭크 감독은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이 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길 솔랑케가 득점을 많이 할 거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솔랑케란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도미닉 솔랑케라는 이름과 외모로는 국적이 어딘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랑케는 영국 레딩에서 태어난 영국인입니다. 아버지가 나이지리아계 요르바족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영국인이라 어릴 때부터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통해서 솔랑케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 일종의 통찰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축구에도 적용됐고 경기장 안팎에서 특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솔랑케를 주목받는 선수로 만들었죠. 솔랑케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첼시의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하면서 이미 범상치 않은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첼시의 유소년 시스템은 이미 영국에서도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최고 수준이었기에 여기에 들어간 것만 봐도 어린 솔랑케의 재능을 알 수 있는데요. 첼시 아카데미에서 무려 11년 동안 최고의 유소년 교육을 받으면서 재능을 키워갔던 솔랑케입니다. 첼시 구단 내부에서는 솔랑케를 향해서 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란 평가가 다 공유될 정도로 창창한 선수였죠. 솔랑케가 16살이 되던 해에는 첼시 U18팀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서 25경기, 20골을 몰아치면서 엄청난 득점력을 증명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FA 유스컵에서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첼시는 대회 결승에서 플럼을 만났는데 이 대회는 결승전도 홈과 어웨이에서 두 번 경기를 하는 방식이었죠. 1차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한 첼시는 2차전에서도 합계 4대6으로 뒤지면서 우승 실패가 유력했는데요. 첼시의 우승 희망이 산산조각 나던 순간 솔랑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전도 2대3으로 지고 있었는데 솔랑케의 동료가 동점골을 넣고 이어서 솔랑케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합계 스코어 6대6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을 넘은 후반 92분 솔랑케는 극적인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첼시에게 FA 유스컵 우승을 선물합니다. 이때 미친 활약을 본 첼시 1군 감독은 고딩에 불과한 솔랑케에게 반해서 잠시나마 1군 스쿼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첼시 감독은 다들 잘 아시는 무버지 무리뉴였습니다. 심지어 무리뉴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 솔랑케가 몇 년 뒤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를 비난해야 한다. 그가 첼시 1군으로 뛸 때쯤이면 잉글랜드 국가대표에도 뽑혔을 것이다 라면서 솔랑케가 장차 첼시의 주전은 물론이고 잉글랜드의 국가대표까지 될 재능이 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는지 솔랑케는 첼시 역사상 최연소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까지 합니다. 챔스 조별리그 때였는데 마리보르라는 팀과 첼시 홈에서 맞붙는 경기였죠. 당연히 선발은 아니고 교체였고 추가 시간 포함해서 약 20분밖에 안 뛰었지만 이때가 솔랑케의 나이 17살 때였으니까 엄청나게 주목받는 유망주를 맞았습니다. 이후로 계속 성인팀에 있진 못하고 다시 U18팀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라는 큰 무대를 경험한 솔랑케는 이전과 또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첼시 U18팀을 이끌고 FA 유스컵 연속 우승, UEFA 유스 리그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올해 첼시 아카데미 선수상까지 받았죠.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도 뽑혀서 잉글랜드 남자 청소년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2014 U17 유럽 챔피언십을 출전해서 잉글랜드를 우승까지 시킵니다. 이 토너먼트에서 솔랑케는 4골을 기록하면서 대회 최다 득점자가 되고요. 결승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솔랑케는 U17 유럽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동안에
중학교 졸업 시험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솔랑케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이미 14살쯤에 결심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중학교 졸업까지는 하겠다고 어머니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령별 대표팀에서 국제 토너먼트를 하는 와중에도 학교 졸업 시험을 3번이나 치렀던 겁니다. 솔랑케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토너먼트 중에 하나였던 2014년 U17 유럽 챔피언십 대회를 치르는 동안 나는 3번의 졸업 시험을 치러야 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를 위해 그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녀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항상 나를 훈련에 데려다 주셨다라면서 극진한 어머니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한 솔랑케는 2015년에는 비테세로 임대를 가면서 성인 무대의 경험을 더 쌓게 되는데요. 비테세에서 25경기 7골을 넣으면서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약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솔랑케가 자신의 활약에 도취된 나머지 첼시에게 주급을 5만 파운드로 올려달라는 당돌한 제안을 한 겁니다. 같은 유스 출신인 로프터스 치크가 첼시에서 1군 로테이션 멤버가 되면서 재계약을 한 것에 자극을 받았던 것인데 첼시는 솔랑케의 연봉 인상 요구를 듣고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솔랑케를 내보내기로 말이죠. 네. 2016-2017 시즌에는 임대조차 보내지 않고 유소년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고 재계약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참고로 이때 첼시 감독은 콘테였습니다. 그렇게 계약 기간이 끝난 솔랑케는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하는데 그 팀이 바로 리버풀이었습니다. 당시 리버풀 감독은 클롭이었고 서서히 중위권을 벗어나서 챔스권으로 진입해서 우승까지도 넘보려는 시점이었죠. 솔랑케가 활약만 좋다면 리버풀에서 황금기를 같이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첼시에서 한번 마음이 꺾인 솔랑케는 리버풀에서도 실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리버풀로 이적한 시즌의 솔랑케의 성적은 리그 21경기에서 단 한 골 1도움, 2018-2019 시즌에는 아예 출장도 확 줄면서 씁쓸하게 본머스로 이적해야 했고요. 그래도 일부 리그였던 본머스는 솔랑케를 영입한 지 한 시즌 만에 2부로 강등. 솔랑케도 그대로 실패하는 듯 했습니다. 유소년 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유망주들 중에 하나로 끝날 위기였죠. 하지만 2부 리그 강등이 오히려 솔랑케에게 좋은 적응 기간을 마련해줬습니다. 2부 리그에서 첫 시즌에 15골, 11도움으로 본머스를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올려놨지만 아쉽게도 일부 복귀는 실패했는데요. 다음 시즌에는 더 미친 활약으로 29골, 7어시를 기록하면서 본머스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부 리그에서도 득점왕 경쟁까지 할 정도로 훌륭한 활약을 펼치면서 주목받았죠.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직전에는 리그 19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토트넘에 이적한 뒤에는 예상보다 활약이 저조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엔지 감독의 전술 때문에 그동안 안 당하던 부상을 입었거든요. 워낙 선수들을 혹사하기로 유명한 엔지 감독의 전술은 솔랑케뿐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 절반 이상을 다치게 했죠. 또 로메로가 말했듯이 토트넘의 의료진은 훌륭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회복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9득점 3도움, 유로파에서 5득점 4도움으로 나름대로 1인분을 한 선수였는데요. 일단 키가 187cm로 피지컬이 좋고 전체적인 능력치가 골고루 발달했다는 평가로 케인의 살짝 모자란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프랭크 감독이 워낙 선수들에게 잘 맞춰서 좋은 전술을 준비해준다고 하니까 다음 시즌에 더 잘 활약할 것 같은데요. 은베모가 토트넘으로 와서 손흥민, 솔랑케, 은베모 쓰리톱이 완성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